반갑습니다. 자신감 강의에 이어서 오늘 꿈 강의를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면서 꿈을 향해 넘어져라. 꿈을 향해 자빠져버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왜 하필 꿈을 향해 넘어져야 되냐면요. 꿈을 향해 가다가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좌절과 역경과 시련을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꿈이 저는 크더라고요. 제 꿈이 작은 줄 알았는데 꿈이 아주 커요. TV도 나오겠다. 역사적 인물이 되겠다. 교과서에 내 이름을 싣겠다. 꿈이 보통 꿈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무릎팍이 깨지도록 많이 넘어질 것 같습니다. 어릴 때 하도 많이 넘어져서 무릎팍이 항상 피가 났었는데 그런 각오로 지금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부제목으로 꿈을 구체화시키자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그래서 명확한 꿈 구체화시키면 우리의 인생이, 제가 한번 명언을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문자로요. 꿈은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다. 이런 명언을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꿈은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 왜? 꿈이 이루어지면 내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니까. 제가 만든 명언입니다. 꿈은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다. 내가 꿈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빛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빛난다는 게 뭘까? 남들이 이루기 힘든 그 꿈을 이룰 때 빛나지 않겠습니까? 왜 영어를 성진시험에 할까 했더니, 영어가 하루아침에 후다닥 해가지고 실력이 오르면 영어를 가지고 성진시험에 테스트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영어가 사실 실력이 늘기 때문에 그 영어를 성진시험에 넣는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죠. 이 스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좀 배우러 왔는데 몇 개월 정도 배우면 말을 잘합니까? 라고 묻는데요. 솔직하게 몇 개월 내가 말을 잘 안 납니다. 역시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입니다. 강의 오프닝이 좀 나오고요. 목표의 소중함 일깨우기, 그 다음에 꿈을 세워야 되는 이유.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셀프 리더십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첫 번째 자신감 강의를 3번 했었고요. 오늘 두 번째 꿈 강의, 오늘 첫 시간입니다. 꿈이 있어야 내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니까요. 자, 네덜란드 속담 이런 말 했습니다. 묻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곧 배우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모르면 질문하십시오. 괜히 아는 척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항상 모르면 모른다 라고 생각하고 또 말하고, 또 누구한테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피카소가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한다.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 피카소의 말이 저한테 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피카소의 그림이 형이상학적이고 남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그림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가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좀 더 가슴 설레게 하려면 뭔가 남다른, 그죠? 저 자신과 2014년보다 다른 2015년도에 뭔가 도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이 뭔가 새로운 걸 바라서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항상 좀 더 새로운 거, 나이가 들었어도 항상 좀 더 새로운 걸 배우고 익히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올해 아마 새로운 걸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나기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볼 테니까 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가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불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이었습니다. 넘어가겠고요. 해돋이를 한 사람과 해돋이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해돋이를 한 사람은 해를 보면서 새벽에 일어났을 것 같다. 맞습니까? 해돋이를 안 한 사람은 뭡니까? 이 정동진의 광경입니다. 해돋이를 안 한 사람은 뭡니까? 아마 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자, 해돋이를 하면서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해를 보면서 뭘 빕니까? 소원을 빌죠. 꿈을 빌죠. 바로 꿈을 이미지화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해돋이를 안 하면 꿈을 이미지화시키는 그 시간을 못 가지는 거죠. 꿈을
꿈을 이미지화 시키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그 한 번의 이미지화로 머릿속에 새겨질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꿈을 매일 생각하고, 꿈을 매일 말하고, 꿈을 매일 적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꿈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꿈요, 벌써 머릿속에서 쑥 사라지고 없습니다. 부탁입니다. 꿈을 매일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십시오. 그래야 하늘에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 빌 수 있습니다. 3초 안에 안 떨어지면, 3초 안에 떨어질 때 안 빌면 꿈 못 빌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중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했더니 선생님 예 비전 있습니다. 뭐니? 그런 비전 말고 우리 지금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비전 텔레비전 말고요. 예, 바로 명확한 비전이요. 명확한 비전. 예. 아무튼 명확한 비전 뭘까요? 명확한 비전은 바로 숫자로 된 비전입니다. 숫자로 된 비전. 저는 지금 현재 물론 이타심을 가진 큰 꿈도 있지만요. 저 개인적인 소극적인 꿈도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도 좀 이사도 좀 가고 싶고요. 또 집도 이사 가고 나면 좀 차도 하나 바꾸고 싶고요. 그 차를 뭘로 바꿀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차를 뭘 바꿀까 생각해 보니까 차가 제 눈에 들어온 게 캐딜락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지나가는 차 중에 캐딜락만 제 눈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울산에는 캐딜락이 별로 없습니다. 부산에 갔더니 깔린 게 캐딜락이라. 네, 아무튼 울산에는 매장이 없더라고요. 캐딜락 매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캐딜락이 고치는 데는 있습니다. 예. 예. 예, 좋습니다. 일단 와이프가 얘기합니다. 이사를 안 가면 차를 안 바꿔준답니다. 예, 이사를 가야 차를 바꿔줍니다. 자, 비전을 향해 가는데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계단밖에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쉽게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높을수록 계단이 높은 거고요. 목표가 낮을수록 계단이 낮은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계단이 높은 것 같아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넘어질 각오, 힘들어할 각오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사는데 성공을 못하는 이유를 봤더니 시계만 너무 열심히 쳐다보는 것 같아요. 하루를 열심히 사는데 시계만 열심히 볼 게 아니라 나침판을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가지고는 꿈을 못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만으로는 안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제대로 하는 게 방향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입니다. 한 소년이 구두를 닦는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구두를 닦았다고 합니다. 한 신사가 물었어요. 얘야, 너는 구두 닦는 게 그렇게 즐겁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소년이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구두 닦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건 아니고요. 제가 구두를 닦는 이유는 바로 제 희망을 닦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훌륭한 작가인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쓴 책으로 이 올리버 트위스터 해가지고 영화도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어릴 때 힘든 그 과정을 미래를 생각하면서 잘 이겨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오시면 저도 힘이 팍팍 나겠지만 회원이 아무도 안 나요. 쓸쓸히 앉아있을 때 생각하면 저도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을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내가 청중 앞에 섰을 때 나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그 상황을 생각하고 있으면 또 이것도 이겨내야 될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질 때 이겨내십시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은 이렇게 세 가지로 비유를 했어요. 우리 인생의 높은 목표를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우리 목표가 1번 산, 2번 산, 3번 산. 1번 산 목표가 꽤 높은 거고요. 2번 산 중간, 3번 산 아주 차례놓고 올라가면 되는 산처럼 아주 쉬운 산. 결국은 내 목표가 1번의 목표인지 2번의 목표인지 3번의 목표인지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목표는 1번 같습니다. 2번, 3번은 아니에요. 1번의 목표를 제가 세웠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없이 올라가는 죽습니다. 목표를 이룰 수가 없죠. 지금도 저 카메라를 자꾸 찍은 이유도
언젠가 있을 TV 불황만 했을 그 상황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요. 처음 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자꾸 눈에 거슬리는지요. 근데 자꾸 찍다 보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까지 저를 내몰면 나중에 TV 나온다고 손치더라도 자연스럽게 청중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프리카 TV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자,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그리 바삐 가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어디를 향해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항구를 향해 가야 할지 모르는데 부는 바람이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배가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질 때 부는 바람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방향이 흐트러져 있을 때는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네카가 말인데요. 여러분 꼭 새기시고 여러분의 목표를 좀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저는 밀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절벽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밀어끌면 죽어버립니다. 안 되겠죠. 프랑스 초상학파인 발랑이라는 사람이 전립선 암으로 죽게 됐습니다. 나이도 50세 얼마밖에 안 됐는데. 근데 죽기 전에 문제를 하나 내고 죽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병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뭘까요? 가난한 병에게 가장 부족한 건 무엇일까요?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정답 이걸 제시했어요. 돈. 맞죠? 가난한 병에게 당연히 가장 부족한 돈. 그런데 이렇게 썼으면 초상학파 발랑의 돈을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정답이 뭐였냐면 바로 목표 동기였습니다. 동기. 뭔가 하고 싶은 추진력, 욕심, 이게 없더라는 거예요. 돈 욕심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만요. 그런 욕심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하고자 하는 도전의 어떤 동기가 없다는 겁니다. 열정이요. 어떤 때 동기가 생기느냐 봤더니요. 결핍했을 때. 헬스 매일 아침에 한 1시간씩 하는데요. 하면 물을 많이 먹습니다. 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먹는 이유가 뭡니까? 평소에 물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뛰니까 땀나지요. 들어올리니까 땀나지요. 계속 마시는 겁니다. 결핍이 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동기죠, 동기. 네, 동기.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꿈도 이루어본 사람이면 또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이루어지네? 또 동기,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이루어지네? 더 높은 목표를 또 세우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작은 목표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도 큰 목표를 아마 세우지 않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비전이 뭔가 정의 한번 내려보세요. 비전은 3년, 5년 후에 이룩하고자 하는 뭐다고요? 목표다. 비전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통찰, 깨닫는 것이다. 비전은 아침마다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는 것이다. 가슴이 설레는 것이다. 여러분 언제 가슴이 설레 보셨습니까? 연애할 때 가슴이 설레 보시고 아직도 한 번도 안 설레 보신 거 아닙니까? 가슴이 설레게 하는 게 연인 사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목표, 꿈에도 있다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고 가슴 설레는 꿈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는 가슴 지금 설레이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가지고요. 지금 해외여행을 잡아놨는데 가슴이 좀 설레입니다. 솔직하게. 갔다 오면 별것도 아니라고 얘기 많이 하지만 처음 나가본 사람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 비전은 무엇이 되겠다고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예, 좋습니다. 싸움이다. 약속이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동시에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좌표이자 나침판이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비전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꿈을 이루려면 내가 어디 있는지, 산에 가서 지도책을 딱 펼쳤는데요. 지도책을 펼쳤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그 지도는 무용지물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현 위치를 알아야 지도를 보고 찾아 내려오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지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현 위치를 파악하는 곳이 뭡니까? 나의 상태를 계속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의 역량이 있고 내가 이 정도의 어떤 머리가 있고 이 정도의 자산이 있고 이 정도의 인맥이 있는데 내가 어떤 걸 도전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 실력이 부족하면 싸우면 되는 거고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5년 후에 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 당기려면 꿈꾸는 능력과 공부하는 자세와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공부하는 자세, 태도. 또 우리는 일하는 자세와 태도. 일할 때 자세 뭡니까? 여기 사과가 하나 있다. 사과 하나를 보면 하나밖에 없네 라고 하면 하지만 사과 씨를 보면 그 씨를 심으면 사과가 몇백 개가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를 보고 하나라는 보는지 사과 씨를 보고 무한한 잠재 능력을 볼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재능과 능력을 가능성을 볼 건지 아니면 그죠? 그냥 현존에 보여지는 그 모습만 보고 살아갈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비전은 왜 세워야 되는가? 이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은 특별한 뭡니까?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내 생각을 집중하게끔 해주거든요. 비전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지 저거 해야 되는지 그렇죠?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 만날지 이 책을 읽게 될지 선택이. 세 번째입니다. 비전은 솔선하게 만듭니다.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게 일어납니다. 비전은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공부합니다. 목표가 있으니까요. 이걸 내가 꼭 달성하고 말겠다. 꼭 내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우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가난을 내가 물려주지는 않겠다. 다섯 번째입니다. 비전은 우리에게 피드백을 준다. 평가를 할 수 있다. 목표를 세워야만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안 세우는데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살아서 어떤 행동을 해야 내가 오늘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비전은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직시한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꿈이 세계 최고의 대중연설가인데요. 지금 현재 내가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든지 골프를 치고 있다면 계속해서요. 제가 현재의 꿈하고 미래의 꿈은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 꿈은 개꿈인 거죠. 근데 내가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계속 강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세계 최고의 대중연설가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달성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은 실오라게 하나 미래와 나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 꿈은 실행되기 어렵습니다. 하루 일과에 묻어놔야 됩니다. 하루 실천 사안 속에서 그 꿈이 묻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합니다. 내가 나중에 TV에 나오더라도 제가 이 실력으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개발을 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실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갈고 닦는다면 일치월장 하셔가지고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영 별로던데 그쵸? 이렇게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과거의 나를 기억하고 있으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혀놀림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시니까요. 자, 아무튼 꿈 꼭 머릿속에 매일 되새기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꿈 강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